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름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뜨겁게 울려 퍼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인다는 바로 그 하버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도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분쟁. 이 분쟁을 분석하던 한 국제정치학 강의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한 인도계 하버드 학생. 그는 말합니다. 내 조국 인도의 운명을 바꾼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혼이 담긴 강철 심장이었다. 하버드 강의실을 뒤흔든 K팩터. 대체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인도계 청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세계 최고 엘리트들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 그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라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인도계 학생입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니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대학 강의실 풍경이 아니라 제 조국 인도의 운명과 한 작은 아시아 국가의 위대한 기술력이 어떻게 제 심장을 관통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순간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현대국제분쟁론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저희 과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백발의 노교수셨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젊은 학생들보다 더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의 학문적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놀랍도록 명료하고 힘찼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해답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그의 강의 방식은 언제나 제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의 강의는 항상 새로운 관점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강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강의 시작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거대한 계단식 강의실의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저마다의 기대감을 안고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는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어쩌면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가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인도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분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해묵은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종교, 민족, 그리고 과거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야말로 현대 국제정치의 가장 첨예하고도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 인도계 학생으로서 이 주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인도군 장성이셨고 젊은 시절에는 직접 카슈미르 국경지대에서 복무하며 파키스탄과의 크고 작은 교전을 수없이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퇴역 후에도 늘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조국 인도의 안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따뜻한 차이티를 마시며 들었던 파키스탄과의 국경 충돌 이야기,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지대에서 조국을 지키다. 젊은 나이에 희생된 용감한 인도 군인들의 이야기는 제 가슴속에 깊은 슬픔과 함께 뜨거운 애국심을 동시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존슨 교수님의 강의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강하게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 앨범 속 빛바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 듯한 아련함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숙명과도 같은 그런 무거운 느낌이었죠. 강의실 앞 대형 스크린에는 카슈미르의 험준하고 황량한 산악 지형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고화질 파노라마 영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봉우리들과 그 아래로 깊게 팬 협곡, 그리고 메마른 고원지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 위로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군대의 배치, 상황을 나타내는 붉고 푸른 점들이 마치 바둑판 위에 돌처럼 빼곡히 찍혀 있었죠. 수많은 점들이 국경선을 따라 촘촘하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은 그곳의 긴장감이 얼마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고 일촉즉발의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하게 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기를 잠시 기다리신 후 특유의 힘있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국제분쟁의 현장을 연구해온 노학자의 깊이와 연륜, 그리고 인류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함께 묻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심도 있게 다룰 카슈미르 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해묵은 영토 분쟁, 그 이상의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분쟁의 이면에는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첨예하고도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함께 현대전의 양상과 미래전의 패러다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군사적 함의가 숨겨져 있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며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최신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도 시사하는 바가 큰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서론만으로도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진지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고 저 역시 긴장된 마음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두 종류의 육중하고도 위협적인 자주포 영상이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왼쪽에는 모래색 위장 도색을 한 다소 투박하고 각진 디자인의 차륜형 자주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기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짙은 녹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위장 도색에 훨씬 더 날렵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궤도형 자주포가 강력한 엔진음을 울리며 험지를 돌파하는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뛰었습니다. 오른쪽의 저 자주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도군이 바지라, 즉 벼락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K9 궤도형 자주포였습니다. 몇 년 전 인도 공화국의 날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그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직접 보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던 바로 그 K9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K9을 보실 때마다 항상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라지야, 저것이 바로 우리 인도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낼 강철로 만들어진 사자다. 그리고 저 위대한 사자를 탄생시킨 나라는 비록 그 영토는 우리 인도보다 훨씬 작을지 모르지만 그 국민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불굴의 정신력만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저 멀리 동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지. 너는 그들의 놀라운 기술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결코 얕보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신념처럼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두 자주포 영상을 번갈아 가리키시며 마치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의 단서를 제시하는 탐정처럼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왼쪽의 것은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파키스탄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도입하여 현재 주력으로 운용 중인 SH-15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것은 인도가 한국,
즉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K9 궤도형 자주포, 인도에서는 바지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바로 그 기종이죠. 표면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나라의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단순한 무기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한꺼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아시아 무기 시장의 미래 패권을 둘러싼 대한민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자존심을 건 첨단 기술력 대결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국제방산 시장의 판도와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에 과연 어떤 거대한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유롭게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존슨 교수님의 마치 연극의 서막을 여는 듯한 극적인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속삭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이미 자신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꺼내 두 자주포의 재원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중요한 스포츠 경기의 시작을 앞둔 경기장처럼 기대와 흥분,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마저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스크린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K9 바지라에 대한 막연하면서도 강렬한 자부심과 함께 과연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을 꿈꾸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 인도의 자주포가 과연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과 간절한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팽창은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내세우는 최신 무기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계심도 없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최근 몇 년간 1대1로 전략을 통해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는 우리 인도에게는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 거의 존슨 교수님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자신이 이 토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리준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리준은 저희 과에서도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고 있는 매우 총명한 학생으로 뛰어난 학업 성적만큼이나 자국인 중국의 국력과 기술력에 대한 대단한, 때로는 다른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의 자부심과 우월감을 숨기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그의 발언은 종종 다른 국적의 학생들과 날카로운 의견 대립과 감정적인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공격적이면서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춘 토론 스타일 때문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꽤나 유명하고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를 가리켜 작은 늑대 전사라고 농담처럼 부르기도 했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자신감으로 이글거렸고 그의 말투에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아는 듯한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교수님의 분석과 의견에 대해 제 생각은 조금, 아니 많이 다릅니다. 리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또렷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맹목적이라고까지 느껴질 정도의 강한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실의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교수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중국의 SH-15 자주포는 단순한 하나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국방과학기술의 눈부신 성장과 혁신적인 발전을 전 세계에 당당히 상징하는 차세대 명품 무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2구 경장 155주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공할 만한 강력한 화력은 물론이고 차륜형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유연성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변화무쌍한 기후, 조건이 대부분인 카슈미르와 같은 특수한 전장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한국의 K9과 같은 구식의 무겁고 둔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9은 이미 개발된 지 20년도 더 지난, 이제는 박물관으로 가야 할 노후 기종 아닙니까? 그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반면 SH-15는 이제 막 실전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그야말로 최첨단 시스템과 인공지능까지 탑재된 미래형 자주포입니다. 리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더 열정적이고 과장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제스처와 함께 강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 역시 SH-15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아마도 K9 한 대를 구매할 엄청난 비용이면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의 SH-15를 2대, 어쩌면 3대까지도 넉넉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국방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몇몇 친서방 혹은 반중 성향의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나 이미 한참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과거의 낡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한국산 무기가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미 경제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도 머지않아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코 확신합니다. SH-15는 바로 그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리준의 거의 선동에 가까운 열변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잠시 동안 무겁고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에는 K9을 구식, 노후 기종, 무겁고 둔한 자주포라고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한국산 무기 전체에 대한 깊은 무시와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맹신과 과도한 자긍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마저 밀려왔습니다. 비록 제가 K9의 모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리준의 저토록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고 신뢰하시던 K9을, 그리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빛나는 기술력을 저렇게까지 함부로 모욕하고 폄훼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선 한국가의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격앙된 목소리로 감정적인 반박을 쏟아내기도 전에 존슨 교수님께서 안경을 살짝 고쳐 쓰시며 특유의 차분하고도 지적인 미소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노련한 선장처럼 말이죠. 리준 학생, 아주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아니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리준 학생이 강조한 SH-15가 가진 차륜형 특유의 전략적 기동성이나 뛰어난 가격, 경쟁력 또한 실제 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장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 분쟁의 양상과 다양한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된 검증된 실전 데이터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증명된 냉혹한 실전 경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압도적인 우수성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전 세계에 명확히 입증한 바 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곧바로 강의실 앞 대형 스크린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과 함께 실제 성능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상들을 차례로 띄우셨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역시 2010년 11월 북한의 기습적이고도 무자비한 포격 도발로 발발했던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긴박했던 실제 상황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평화로운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불을 뿜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의 K9 자주포 부대가 단 몇 분 만에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반격을 개시하여 북한의 포진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초토화시키는 장면은 그야말로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우리 해병대원들의 용맹함과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K9의 신속하고 정밀하며 강력한 대응 능력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깊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과 함께 국가 안보에 대한 든든한 믿음을 심어주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강인한 힘이구나. 저것이 바로 우리 인도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력이구나. 여러분도 지금 화면을 통해 확인하셨다시피 K9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실제 전장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을 명확히 입증받았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연평도 포격전에 긴박했던 영상이 끝나자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강의실 안에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K9 자주포와 그것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진심으로 묻어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K9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물론이고 오세아니아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 호주 그리고 여기 있는 라지 학생의 자랑스러운 조국 인도에까지 성공적으로 수출되어 각국 군의 핵심 정예 전력으로 당당히 운용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자주포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운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들 국가에서 실시된 각종 혹독하고 까다로운 성능 평가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K9은 경쟁 관계에 있던 세계 유수의 명품 자주포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며 최고의 평가를 일관되게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강추위로 유명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동계 시험 평가에서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혹한의 추위와 성인 남성의 무릎까지 쌓이는 엄청난 폭설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사소한 잔고장 없이 완벽하고도 성공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남반구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 호주 육군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 8116 페이지 1에서는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를 위압하는 독일의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PGH-2000과 마지막 순간까지 숨막히는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K9이 당당히 승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카탈로그 스펙의 우위를 넘어선 K9만이 가진 극한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된 실전 신뢰성과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 노력을 전 세계에 명확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명쾌하고도 설득력 있는 설명과 함께 스크린에 펼쳐지는 K9의 압도적인 활약상들은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자부심과 함께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래, 저것이 바로 우리 인도가 현명하고도 용기 있게 선택한 K9 바지라다. 저것이 바로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이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 역시 K9의 화려하고도 압도적인 이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존슨 교수님의 말씀에 연신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시했고, 몇몇은 마치 새로운 영웅의 탄생과 활약상을 목격한 듯한 흥분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K9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의 모국 혹은 주변 동맹국들이 왜 그토록 많은 경쟁 기종들을 마다하고 대한민국의 K9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비로소 명확히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K9과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함께 존경심마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어쩌면 모두가 기다렸던 것처럼 리주는 그렇게 쉽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물러설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욱더 격앙된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고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일말의 자신감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아까보다는 확실히 조금 상기되고 불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도 미세하게 높아져 있었고 평소의 유창함과는 달리 약간은 더듬거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교수님, 물론 K9이 과거에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거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영광일 뿐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의 결과일 뿐입니다. 연평도 사건은 벌써 10년도 더 지난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동안 중국의 국방과학기술은 그야말로 비약적인,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혁명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방금 인정하셨듯이 말입니다. SH-15는 이제 막 실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모든 면에서 K9을 훨씬 능가하도록 새롭게 설계된 최신의 차세대 기종입니다. 아직 파키스탄 현지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극한 환경에 대한 적응 훈련과 데이터 축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을 뿐 SH-15의 진정한 잠재력이 100% 완벽하게 발휘된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K9 따위는 절대로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9 한 대를 구매할 그 엄청난 비용이면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SH-15를 2대, 아니 어쩌면 3대까지도 넉넉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국방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게는 당연히 SH-15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실용성과 효율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거의 낡은 명성에만 계속해서 기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K9과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조급함과 불안감마저 노골적으로 묻어나왔습니다. 특히 K9 따위라는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이 책상 밑에서 부르르 떨릴 정도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거꾸로 솟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도 그의 격앙된 발언에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리준의 지나치게 오만하고 공격적이며 감정적인 태도에 불편한 듯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고 몇몇은 앞으로 벌어질 더욱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한 토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으로 오히려 눈을 더욱 빛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생각에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엔진처럼 격렬하게 방망이질 치듯 빠르게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리준 학생, 잠시만요. 제 목소리가 예상외로 크고도 분명하게 강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다시 한번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리준의 발언으로 시끄럽고 어수선했던 강의실이 마치 물이라도 뿌린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온 라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준 학생의 모국인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정말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전장에서 그 성능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두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뛰어난 성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신뢰성을 확실하게 입증받은 K9 자주포를 반복해서 따위라고 폄하하며 무시하는 것은 이성적인 토론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고도 무례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물론 국가의 국방 예산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우리 군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담보로 하는 무기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신뢰성과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병사들의 생존성과 작전 지속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도 정부와 군 수뇌부가 전 세계 수많은 경쟁 기종들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쳐 면밀하고도 까다롭게 검토하고 비교 분석한 끝에 대한민국의 K9을 바지라라는 경외심 담긴 이름으로 명명하고 우리 인도군의 핵심 정예 전력으로 당당히 선택한 데에는 리준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도 복잡하며 중요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 다소 길고도 단호했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작은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인도계 학생들이 저에게 마치 영웅이라도 보는 듯한 뜨거운 눈빛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무언의 지지를 보내주었고 다른 국적의 학생들 중에서도 제 말에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진지한 표정을 짓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용기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준의 얼굴은 제 예상대로 더욱더 붉게 마치 잘 익은 토마토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무언가 다시 저에게 거칠고도 신경질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존슨 교수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라지 학생, 그리고 리준 학생. 두 분 모두 아주 열정적이고 진지하며 수준 높은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실의 열기가 마치 실제 전장처럼 뜨거워지는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감정적인 발언이나 개인적인 추측 혹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주장보다는 더욱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논의를 좀 더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리준 학생은 SH-15의 미래 잠재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라지 학생은 K9의 이미 검증된 실전 신뢰성과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양측이 주장하는 잠재력과 신뢰성이 실제 카슈미르의 극한 전장에서 과연 어떻게 극명하게 나타났는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냉엄한 결과를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존슨 교수님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앞둔 노련한 연출가처럼 의미심장하고도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시며 스크린을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깊고도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영상은 아직 그 어떤 주요 언론사나 방송사에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저희 하버드 국제분쟁 연구팀이 매우 독자적이고도 은밀한 정보 경로를 통해 어렵게 그리고 독점적으로 입수한 대단히 귀중하고도 생생한 최신 영상 자료입니다. 바로 얼마 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카슈미르의 실제 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인도군 K9 바지라와 파키스탄군 SH-15 간의 숨막히는 실제 교전 상황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담은 영상입니다. 존슨 교수님의 극적인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안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은 일제히 스크린으로 못 박힌 듯 고정되었고 저 역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혹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증기기관차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결과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대학 강의실에서의 영상 시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 국가의 자존심과 다른 한 국가의 기술력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고도 냉정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엄숙한 순간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먼저 파키스탄군의 SH-15 자주포가 거대한 포신을 하늘로 향한 채 포격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리준이 그토록 자랑하고 맹신하던 중국의 최신 국방과학기술이 집약되었다는 바로 그 자주포였습니다.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여러 대의 SH-15가 일제히 불을 뿜는 모습은 얼핏 보기에는 꽤나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영상 속에 펼쳐진 SH-15의 실제 성능은 리준의 호언장담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SH-15가 발사한 포탄들은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목표 지점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엉뚱한 곳에 떨어지거나 아예 불발되어 허공으로 희뿌연 연기만 피워올릴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SH-15는 잦은 기기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조작 미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발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그저 멀뚱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당황하고 절망하는 파키스탄군. 지휘부의 혼란스러운 모습과 다급한 무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는 작은 탄식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실망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것이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신의 자주포의 진짜 실체란 말인가.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 총보다도 못한 저 허술함이라니. 저는 힐끗 리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은 듯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당혹감과 초조함, 그리고 일말의 공포감마저 서려 있는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며 스크린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아주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처참한 광경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존슨 교수님은 SH-15의 굴욕적인 영상이 끝나자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강의실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더 냉철하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냉혹하고 엄중한 실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선전 문구나 그럴듯한 카탈로그 스펙으로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해도 실제 전장에서 그 기대했던 성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무기는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카슈미르에서의 SH-15 사례는 중국의 야심찬 무기 굴기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 나라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첨단 무기 개발에는 단순한 모방이나 단기간의 양적 팽창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된 심오한 기술적 깊이와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성이 반드시 밑바탕 되어야만 합니다. 존슨 교수님의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지적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고 몇몇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중국의 부상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몇몇 제3세계 국가 출신 학생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함께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크린은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드디어 우리 인도의 자랑, K9 바지라가 파키스탄군의 SH-15 진지를 향해 반격하는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숨이 멎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K9 바지라의 첫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강의실 안의 공기마저 뒤흔드는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육중한 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스피커와 스크린을 통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탄은 마치 살아있는 유도탄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SH-15가 포진해 있던 진지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스크린 가득 거대한 화염과 함께 하늘을 뒤덮을 듯한 시커먼 연기가 맹렬하게 피어올랐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9 바지라는 마치 분노한 인도의 수호신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벼락의 신 인드라가 내리꽂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분당 수십 발의 155 고폭탄을 마치 숙련된 저격수가 목표물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저격하듯 혹은 용맹한 기관총 사수가 적진을 향해 맹렬하게 불을 뿜어내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특히 여러 발의 포탄이 시간차를 두고 발사되어 동시에 하나의 목표 지점에 떨어지도록 하는 K9 특유의 TOT 사격 장면에서는 강의실 전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의 탄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수십 개의 강철, 유성우가 쏟아지는 듯한 그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광경은 그 어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특수효과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충격적이었으며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SH-15 진지는 K9 바지라의 무자비하고 정밀한 포격에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파키스탄군은 제대로 된 반격은커녕 공포에 질려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기 바빴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무기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모습까지 스크린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두 눈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격이나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제 조국의 자주포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이 저토록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K9 바지라의 포신이 되어 적진을 향해 불을 뿜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문득 제 할아버지께서 K9 바지라 도입 당시 어린 저의 손을 잡고 해주시던 말씀이 제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라지야, 잘 보아라. 저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란다.
저것은 우리 인도의 현재와 미래를 굳건히 지켜낼 강철로 만들어진 사자다. 그리고 저 위대한 사자를 탄생시킨 나라는 바로 저 멀리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록. 그 영토는 우리 인도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그 국민들의 기술력과 불굴의 정신력만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작지만 강한 나라지. 너는 그들의 기술력과 정신력을 결코 얕보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너도 저 K9처럼 우리 인도를 위해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는 그저 어렴풋하게만 이해했던 할아버지의 그 깊은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선명한 의미가 되어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K9 바지라의 압도적인 활약상을 담은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안은 잠시 동안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경탄 그리고 K9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감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그 벅찬 감동과 전율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에는 기분 좋은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역시 리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아니 절규하듯이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사실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인도와 한국이 짜고 만든 조작된 영상일 겁니다. 아니면 인도군이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특수포탄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한국산 무기가 저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뛰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국의 낡아빠진 기술이나 어설프게 베끼는 수준 아닙니까? 저건 분명 뭔가 더러운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리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고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어떤 논리나 이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절박함과 근거 없는 비방,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치졸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은 그의 처절하고도 추한 모습에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고 몇몇은 안타깝다는 듯 혹은 경멸스럽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몇몇 중국계 학생들조차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발언을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더 이상 리준의 발악을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 단호하고도 엄중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리준 학생,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과 유치한 억측은 이성적인 토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조작되지 않은 명백한 실제 기록이며 인도군이 사용한 포탄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K9 자주포가 미국의 기술을 단순히 베낀 것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존슨 교수님은 곧바로 스크린에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추가로 띄우셨습니다. 영상에는 척박한 환경과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우리 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던 대한민국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마침내 K9 개발에 성공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특히 모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세계적인 명품 무기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그 성능을 입증해내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하여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상과 함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들의 저력과 불굴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이야기는 같은 아시아 국가의 국민으로서 저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커다란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존슨 교수님은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영상이 끝나자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K9은 결코 하루아침에 혹은 운 좋게 만들어진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수많은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결합되어 탄생한 그야말로 혼이 담긴 명품 무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와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당당히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역시 그 빛나는 성공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정신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폄하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진지하게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슨 교수님의 명쾌하고도 감동적인 설명과 K9 개발 다큐멘터리 영상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리준에게 그야말로 결정타를 날린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할 수 없다는 듯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낡은 책상만 힘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일말의 패배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후회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한때 강의실을 호령하던 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다시 한번 무겁고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스크린 속 K9의 위풍당당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만이 마치 승전고를 울리는 개선장군처럼 조용히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존슨 교수님은 강의실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듯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확신과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모든 논쟁과 갈등의 끝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결과만이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에서의 실전 결과를 바탕으로 K9 바지라 수백 문을 추가로 긴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는 이번 카슈미르에서의 자주포 대리전의 결과를 그 어떤 화려한 웅변이나 수사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는 자국의 소중한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무기를 선택했고 그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은 바로 대한민국의 K9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인도의 K9 추가 대량 구매 결정 관련 뉴스를 다양한 언론사의 헤드라인과 함께 스크린에 크게 띄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고도 벅찬 것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선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와 그들의 경이로운 기술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K9은 단순한 차가운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연구와 피땀 어린 혁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리고 완벽함과 최고를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응축되어 결합된 코리안 스피릿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는 바로 그 위대한 정신을 신뢰했고 그 결과는 눈부시고도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존슨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스크린에 인도의 K9 추가 구매 뉴스가 선명하게 떠 있는 바로 그 순간 리주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도망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인 채 무겁고도 황급한 발걸음으로 강의실 문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으며 마치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토록 맹신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산 무기의 허상과 한계가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모인 이 하버드 강의실에서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기술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국력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반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리준이 마치 유령처럼 강의실을 완전히 빠져나가자 존슨 교수님은 잠시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가벼운 미소와 함께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또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교수님의 말씀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 곳곳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명쾌하고도 감동적인 강의를 통해 진실의 힘을 일깨워 주신 존슨 교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표시이자 K9의 압도적인 위용과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력, 그리고 불굴의 정신력에 대한 순수한 찬사와 경탄의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역시 두 손이 아프도록,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를 힘차게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롭고도 깊은 존경심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흥분과 감동의 여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K9 바지라의 강렬하고도 위풍당당했던 이미지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놀랍고도 역동적인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마천루와 부산의 푸른 바다, 첨단 기술이 넘실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전통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경주와 전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 위대한 K9 자주포를 만들어낸 이름 없는 영웅들,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하버드 강의실에서 시작된 대한민국과의 이 작은 연결고리가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며 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 가슴 벅차고도 후련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조국 인도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올바르고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깊은 자부심이자 K9이라는 경이로운 명품, 무기와 그것을 탄생시킨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그리고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순수한 기쁨과 감사함이었습니다. 리준의 초라하고도 안쓰러웠던 퇴장은 저에게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일말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소위 말하는 K뽕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뜨겁고도 긍정적인 무언가가 세차게 차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도 소중한 경험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시원한 단비를 만난 것처럼
제 마음은 촉촉하고도 풍요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하버드 강의실에서 펼쳐졌던 이 작은 논쟁과 K9의 이야기는 저에게 단순한 국제 정치학적 지식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도 본질적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이란 한 국가의 영토 크기나 인구수 혹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닌 끊임없는 혁신과 피땀 어린 노력 그리고 냉엄한 실전에서의 검증된 결과로 당당히 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주목하고 진지하게 배워야 할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제 가슴 깊이 똑똑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강인한 정신력과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신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그리고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저의 관점이 분명히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특정 강대국들이 쏟아내는 화려한 선전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쉽게 현혹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객관적인 진실과 냉정한 데이터를 날카롭게 파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하버드 강의실에서 느꼈던 이 벅찬 감동과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작은 동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버드의 붉은 벽돌담 너머로 아름답게 지는 가을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K9 바지라의 굳건한 강철 포신에 선명하게 새겨졌을 대한민국의 뜨거운 자부심과 불굴의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굳건히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저 역시 제 조국 인도의 발전과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저 위대한 K9처럼 강력하고 신뢰받는 존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제 가슴 뛰는 진정한 도전은 어쩌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의 이 부족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울림이나마 전달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심과 함께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하고도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더욱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